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원 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A집합의 원소가 한 개, 두 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걸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가면서 봐가면서 문제 옳지 않은 것을 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원소 집합과 원소 사이 기호, 집합과 집합 사이,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 이런 기호의 사용법을 좀 질문 던지는 내용이죠. 공집합은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소 형태로 있으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 부분 집합 두 개 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요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원소가 나온 거니까 원소 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원소 해서 집합을 만들었으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의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5번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역시 문제 형태를 딱 보니까 이렇게 기호 사용법 좀 질문 던지는 거죠. 집합과 원소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원소 모양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에 대해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분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B에만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B가 A에 쏙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B집합에 있는 2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x-1이 2가 되거나 x제곱 플러스 4가 2가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럼 이곳에서 x값은 3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 수 있는 내용. 일단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살펴가는 내용,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2i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PQ가 진리집합이라고 주어졌을 때 올점 번주시킬 때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x의 개수를 빼달라고 되어 있죠. P 진리집합을 구하게 되면 9의 약수니까요. 1, 3, 9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Q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3, x-8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Q집합을 구하게 되게 되면 3보다 좀 작아야 되니까 1, 2, 3 작거나 같은 거니까 8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8, 9, 10 이런 형태 12i 자연수 됐으니까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해가는 x라는 것은 p라는 원소 139 이런 원소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q집합을 좀 속해야 되는 거니까 2, 8, 10 이런 숫자들을 이제 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럼 8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답변해가는 내용. 부분 집합 개수를 점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x집합 원수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대응도 좀 문제에 다 주어져 있죠. 다음 값을 구해달라. 규칙 이해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g2 이렇게 되면 2가 더 대응되는 거니까 2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 역함수 2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가 거꾸로 이렇게 대응되는 부분들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g 역함수 1도 해야 되는데 그럼 1이 가도 대응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3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f3을 구하면 되는 거죠. f3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입니다라고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하고 2하고 나온 결과들을 좀 대표해가면 되는 건가요? 결과는 그러면 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함수 대응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역함수 같은 부분들 때 이제 이렇게 g 역함수 2라는 얘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대응되는 2가 가서 대응되는 숫자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 역함수 부분들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함수 fx 구해갈 때 해가 좀 무수히 많다, 그걸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역함수로 한다는 얘기는 y는 equal x 대칭 이런 부분들인데, 대칭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y는 equal x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이라면 y는 equal x 대칭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이 1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대칭했을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수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직되는 경우, 즉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 y는 equal x에도 대칭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위쪽 부분들 아래쪽으로 오고 아래쪽 부분을 위쪽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하더라도 자기 자신 그래프가 돼서 항상 해가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경우가 되는, 즉 A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역함수를 구해서 역함수 자체가 뭐 A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X 부분하고 A분의 1 X 되는 부분들 이렇게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서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A분의 1을 같다.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값을 더하게 해주면 당연히 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이후의 세 부분 집합 A, B, C 사이에 포함 관계를 좀 나타내 준 거가 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일단은 A하고 B하고 공통되는 부분이면서 C의 바깥쪽 이렇게 되겠죠. A하고 B하고 공통 부분이면서 C 집합의 바깥쪽 교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바깥쪽 이럴 때 이런 부분들 다 교집합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묶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당장 2번에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기본적인 틀 교집합이면서 C의 바깥쪽이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좀 이렇게 적당히 잘 처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색칠된 부분들의 해집합 부분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P, Q 조건 주어져 있을 때 not P면 Q이다. 여기 참이다라고 돼 있죠. 우선 여기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Q이면 not P 이런 부분들 참이 되게 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범위를 봤는데 P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을 이거 좀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아예 요거에 똑같은 뜻을 갖는 대우를 구해서 P면 not Q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는 게 좋겠습니다. 범위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바꿔가는 건 좀 불편하겠죠. 이렇게 P 부분들이 그러면 not Q 어떻게 되겠습니까? 5보다 크다 됐으니까 5보다 작다가 되겠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은 이제 쏙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A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요게 이제 구멍이 뽕 뚫렸으니까 5라는 숫자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됐으면 뭐 자연수의 수다라고 해주면 뭐 당연히 5개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 구해가는 건 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역을 구했는데 이 상황에서 대우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P 부분들이 이제 닫힌 구간으로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유지해가는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게 되면 A차 집합 B 부분하고 B차 집합 A 부분은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요. 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오른쪽 B차 집합 AB에 쏙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방법은 좌측에 있는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좀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A집합이 B집합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이런 경우 이렇게 좀 결정이 돼 있죠. 이렇게 됐을 때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A 교집합 B를 하게 되면 당연히 A가 되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되겠고요. 다음은 뭔가요? 이 부분들은 그냥 분배를 할까요? 그러면 A 여집합에다가 합 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인데 다음은 뭐 전체 집합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여집합 합 B가 이렇게 되려면 또 A가 B에 쏙 들어가야 되죠. 역시 맞습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식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일까요? 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B 교집합 공통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면 B 교집합의 A 합 A의 여집합 이런 모양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B가 되겠죠. B 해서 결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시 B 교집합 A가 A다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억이 다시 나온 거와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세 개 모두 맞습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을 이해를 통해서 해석을 해서 포함 관계를 좀 밝혀내는 이 과정, 이 과정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개념적인 요소로 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낯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전체 학생 28명이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에서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명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타고 등교하는 학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최소가 될 때는 지하철에 19명 안에 그 다음에
버스 15명이 이렇게 좀 다 있으면 되죠. 그냥 지하철 이거보다 그냥 명수를 써놓은 게 더 개인적으로 잘 보이겠군요. 19명 안에 15명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하나만 타고 다니는 학생이 여기 몇 명이 되겠습니까? 4명입니다 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가 될 때는 그러면 이게 좀 작은 집합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니까 합집합을 구하면 되죠. 합집합은 15 더하기 19 빼기 x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때는 뭐 28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28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는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34에서 28을 좀 빼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6이 되는 건가요? 6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교집합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만 타고 등장을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명수를 또 이렇게 좀 써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6명 이렇게 처리됐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한 가지만 양쪽인 거죠. 그러면 전체 집합이 28이니까 28에서 또 6을 이렇게 빼서 22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 가지수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최대값도 구했고 최소값도 구했고, 와, 이 부분들 좀 곱하기라고 되나요? 그러면 뭐 8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항상 뭐 최대 최소가 되는 부분들이 한쪽 집합을 이렇게 좀 포함하는 경우가 이제 관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엔 항상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일 때 교집합 개수가 이제 가장 적겠고, 교집합이 적다는 얘기는 옆에 각각 한 가지만 타고 등교한 학생 수가 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집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포함 관계를 구해가는 거죠. 일단 뭐 수식 정리를 좀 연산 연습을 하라 뭐 이런 계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맨 처음에 있는 부분들, 분배 법칙을 쓰면 되죠. 그러면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합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이제 가에 들어갈 부분들을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에 들어간 부분들은 뭔가요? 괄호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제 드물어간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C 교집합 처리해줬고, 요거는 이제 각각 처리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가요? C 합 B, B 합 C, C 합 B 뭐라고 써야 되나요? 일단 뭐 B 합 C 이런 형태를 좀 쓸까요? 일단은 뭐 모양 그대로 보면 C 합 B 뭐 이런 형태들을 나 부분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A 교집합 공집합이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만 남는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B 합 C에다가 또 C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쪽은 또 결국 뭐가 남는 거죠? C만 남는 거죠. C 이렇게 좀 남는 내용.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A 교집합 C 부분들하고 C하고 또 합집합하면 당연히 C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복잡한 식 정리해주면 C가 되겠고, 그 결과가 B 합 C하고 좀 같아진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집합에도 결과가 같다는 B가 C 안에 쏙 들어가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처음 부분들은 A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B 합 C 합부분이죠. 합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고, 쏙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번 바른 답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뭐 전개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좀 처리해 가게 되면 뭐 크게 심각하게 어려운 내용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긴 식 써져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not Q이면 P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Q집합 부분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데 이거 Q 부분들이 그럼 이거 좀 대우를 또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ot P면 Q이다 될 때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좀 더 크다 해주면 되겠죠. Q집합은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에서 깔끔 처리가 된 부분들은 이제 터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납피했으니까 0보다 Q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 2 이렇게 처리해 놓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나중 것을 좀 조절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x-10의 절대값이 이제 a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x값은 10 플러스 a보다 크거나 x값은 어떻게 되는가 10-a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10 플러스 a는 큰 숫자니까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10-a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2하고 10-a를 부분하고 같아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8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a 개수를 구해달라. 당연히 8보다 작으니까 7개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범위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역시 또 대우를 이용해서 좀 표현해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름 자기만의 어떤 이제 풀이법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설정해 가면서 효율적인 풀이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조건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P, Q 진리 집합 비교해주면 확실하게 이제 P 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같아지는 것도 안 되고. 이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의 0이면 0, 0이고 0, 0. 이건 뭐 같은 집합의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무리수, 무한소수. 무리수 정의가 순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무한소수에는 순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크겠죠. 그 다음 모두 짝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해서 짝수. 짝수는 당연히 짝수가 되고, 아닌 것들에서도 홀수 더하기 홀수도 더 있으니까 더 있는 집합이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함관계가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x, y 공통 끄집어내고 x-y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뭐 수직선상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 경우 수가 지금 이쪽에 x, y 그래도 나타내주는 게 좋은가요? 이건 x축, y축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x, y의 제곱 빼기 제곱이네요. 와, 이렇게 됐네요. 그럼 뭐 여기 인수분해가 좀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요. x, y에다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까지 해야 되는데요.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y는 equal x 마이너스 x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좀 작으려면은 어떤 게 커야 되겠습니까? y 값이 더 커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 1,2 대입해주면 성립하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하나 점프하고 또 색칠되고 점프하고 색칠돼서 점프하고 색칠돼가면서 영역 표시를 해가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해주는 순수상들을 좌표평면에서 찾으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Q집합은 뭐 y는 equal 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0보다 둘 다 커야 되니까 1,4분면 쪽에서 y가 더 큰 쪽이니까 요만큼 되겠죠. 영역 비교해주면 요만큼 이거 하나만 더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좌측이 더 크다. 이렇게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 조건 되는 걸 좀 찾아가는 게 더 큰 집합이니까 디귿 리을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와 있는 무리수의 정의 이런 부분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런 것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리을 부분들이 제가 좀 약간 헷갈릴까봐 정확한 표현을, 정확한 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영역 표시했는지 좀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집합 2부터 7까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FGH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킬 때 F4, F6 이게 좀 최대값이니까 큰 숫자가 대응되도록 구성하게 만들면 되겠죠. F5는 G4보다 크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나를 좀 먼저 보는 게 좋겠죠. 항등함수가 있었는데 항등함수 결과 G5 이렇게 됐으니까 결과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hx는 상수함수니까 항상 이제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f2가 이제 5에 대응된다는 걸 좀 아는 거죠. 그럼 이제 대응을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2, 3, 4, 5, 6, 7 조사를 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 3, 4, 5, 6, 7 2는 일단 5에 좀 대응돼야 되겠죠. 이렇게 좀 대응 결과를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개씩 이렇게 여기 좀 마지막 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짝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G4 부분들은 아는 거죠. 지금 이제 4가 돼 있으니까 F5 이 부분들도 이제 짝수가 돼야 되겠고,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 더 커야 되는 거니까 4보다 큰 짝수 이런 형태로 좀 대응돼야 되겠죠. 그럼 저 5가 대응되는 건 6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 h라는 함수가 또 상수함수가 돼가지고 이제 이건 항상 5가 됐으니까 f6도 이제 또 짝수에 대응돼야 되겠죠. 짝수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데 f6은 좀 최대가 돼야 되니까 큰 짝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짝수가 이제 2개 남아 있으니까 6은 그러면서 4에 이렇게 대응돼서 f6은 4입니다라고 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 4 곱하기해서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또 짝수가 돼야 되는데 짝수가 대응될 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4가 좀 최대가 돼야 되니까 3을 2에 대응시키고 4를 이제 큰 숫자 7에 대응시켜서 F4는 7입니다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대 1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뭐 세 개 지금 대응되어 있는데 일단은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 정의 자체를 좀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숫자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 특히 이제 항등함수를 이제 먼저 처리해주면 결과가 오라 걸 알아서 H 상수함수의 결과 이런 부분 전부 다 아는 거였고, 문제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 이제 가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적용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어떻게 욕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제 하나 정보 얻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과정 넘어가고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 좀 잘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서두르면 좀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하면서 침착하게 13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2보다 큰 숫자 부분들 크다 되어 있죠. 요걸 좀 만족하는 게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좀 X 범위를 구하게 되면 2-A, 2-A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해야 만족해주는 이런 숫자가 이제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죠. 그럼 둘 사이의 관계 이제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같은 숫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A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결과 좀 내면 되겠고요. 다음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주어진 부분 좀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또 큰 쪽보다는 이제 작은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은 쪽에 들어갈 때는 뭐 당연히 좀 성립하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럼 이곳에 또, 여기도 색칠을 해야 되는데요. 색칠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도 이제 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크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부분이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되면 뭐 마이너스 6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더 성립하겠죠. 이렇게 되면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기억해서 문제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차식 형태가 이제 항상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전부터 계속 공부한 거죠. 이렇게 이 함수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판별식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36에서 0보다 작다 해서 a 값의 범위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그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동시에 만족해의 부분을 구해가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 1번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떤 실수 X 만족해주는 숫자가 하나라도 나와야 됩니다. 모든 실수 X 전부 항상 성립하도록 이제 쏙 들어가게 범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모든과 어떤에 대한 개념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인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이 참수 어이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어이구 이건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칭축이 1 되는 부분들인데 1보다 크다 됐으니까 그러면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 이렇게 되는데요. 예, x가 1 돼서 그래서 1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좀 완성돼서 좀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쪽을 좀 채워가는데 이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 채워가야 되겠다.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가서 x는 a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또 1대1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에 좌측에 좀 관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칭축 A 값이 그러니까 대칭축이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좀 나오겠고요. 그다음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하면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4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가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A 플러스 B는 3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가요? 되죠? 근데 뭐 A만 B만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F0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죠? F0은 B가 되잖아요. 그러면 F0 이렇게 되는데 B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문제에서 B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관계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B는 그러면 만들면 3-4에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 부분들의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A가 최소가 돼야 돼. 최대값 그러면 이제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는 1보다 항상 큰 거니까 A 값은 이제 1을 이렇게 좀 들어갈 때 그러면 3-4 한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정답이 돼가는 최대값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2번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1대1 대형 형태 그려가야 되는데 한쪽이 뭐 이렇게 대칭축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게 그려가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뭐 차분하게 대응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함수 fx가 유리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한 번 온 거고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두 번 했다는 뜻이야. 이게 이제 지수가 아니라면 합성함수 한 횟수를 좀 얘기해 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곳에 이제 f를 3을 좀 대입한다는 뜻이니까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좀 역함수 표시하면 아니고 1제곱인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제곱 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2분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가 돼서 2분의 3에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이런 형태로 3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2를 좀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3분의 1에 역수되는 거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집어넣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3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나온 것들 좀 열심히 곱하기 해야 되는데요. 곱하기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두 번 한 거랑 세 번 한 거랑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면 3 약분되고 2 약분돼서 마이너스를 되는데요. 됐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7번 해야 되는 거니까 6번까지 곱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곱하기 해주니까 1이 되겠고 결국은 이렇게 곱하기 한 것은 그럼 얼마죠? F 한 번 한 결과가 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제 이게 역수가 돼 있으니까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을 깨가면 되는 그런 내용. 뭐 역함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우리가 체육체육 대입해서 이제 규칙을 찾아간다라는 부분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1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어이쿠 차수가 막 높아져 가는데요. C집합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네요. B하고 C하고 교집합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C집합은 지금 원소의 개수로 해주면 이제 곱하기 해서 17 되는데 이게 A집합에 있는 그러니까 31 이하의 자연수들을 곱하기 해서 17 되는데 17 소수니까 1, 17 이렇게 두 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x가 1 될 때 17 될 때 원소가 두 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a, b 제곱, c 세제곱, d 4제곱, e 5제곱 이런 곳에 이제 1, 17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원소는 또 다 5개니까 같은 숫자 나오면 안 되겠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근데 2의 5제곱만 하더라도 이거 32 이렇게 되는 거겠고 큰 숫자가 되겠고 근데 3 5제곱 보게 되면 이미 이거는 숫자가 너무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32가 된다는 얘기는 31 이하에서 찾아야 되니까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도 안 되는데 뭐 3을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큰 숫자가 1이 돼야 되겠고 17이라는 숫자는 이제 다 뭐 이렇게 제곱 세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니까 17이라는 부분을 제일 작은 숫자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17 A 값은 17, E 값은 1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차곡차곡 좀 생각해가면 D라는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4제곱해서 3 4제곱하면 81 되니까 안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이제 숫자 2의 4제곱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숫자를 좀 찾아가면 되겠고 요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 세제곱 하면 되겠죠. 3 세제곱 이렇게 요런 거는 그러면 5제곱 이런 모양들 생각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B, C, D를 생각할 때 A는 17, B는 5, C는 3, D는 2, E는 1 이렇게 형태에서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0에다가 28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숫자에 좀 합은 이제 28입니다라고 찾아가는 내용. 뭐 거듭 제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31 이하에서 나오는 숫자들 겹치지 않게 좀 찾아가려면 이제 어떤 숫자가 될까 이런 거 조금만 생각해가면 되는. 하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낯설어서 우리를 좀 당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 집합 AK하고 BK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AK는 X가 대표선인데 곱하기 해서 24가 되어야 되겠고 K에 K가 좀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은 좀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에 대해서 좀 학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는 1 곱하기 24, 2, 그 다음에 3, 8도 있죠. 3, 8, 2, 12 이렇게 있고 쭉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제 4, 6, 24가 있겠죠. 6, 4, 그 다음에 8, 3에 12, 2, 그 다음에 24, 1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여기 이제 y라는 것도 k집합이 이제 원소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대표 원소가 x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k 값이 만약에 어떤 숫자일까? k가 뭐 1이라고 좀 생각해 봐. k가 1이라고 해주면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y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y 값을 구해가려면 이 양식에서 빼야 되죠. 빼게 되게 되면 여기 이런 부분들은 맨 밑에 있는 부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y 값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해집합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답은 그러면 x집합에 있는 원소니까 1부터 12까지가 이렇게 좀 나오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얘를 좀 적어야 되나요? k 값이 1 이렇게 되면 a1 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1, 2, 3, 4, 6, 8, 12 이렇게 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좀 늘려볼까요? k 값 한 5 정도까지 늘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까지 늘려보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 y 플러스 5 값이 좀 이제 이항식해서 빼게 하게 되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세 개 더 추가적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 플러스 5 이런 부분들이 4 이렇게 되면 y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때 그럼 이제 요 앞에 부분들이니까 이때 이제 a 5 집합 이런 식 가게 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겠다. 구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B집합은 요번에 이제 X하고 Z-K 뭐 똑같은 패턴이죠. 문자만 좀 Z 바꿔놓고 어차피 구해가는 것은 X를 구해가는 건데 대신 X, Y, Z죠. Z-K는 이꼴 24 이렇게 처리돼서 뭐 숫자들은 좀 똑같이 1, 2, 3, 4, 6 그 다음에 이렇게 많죠. 8, 12, 24 이렇게 좀 쭉 나오는 거죠. 24 그 다음에 뭐 12, 8, 6,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얻어져 가는 건데 이번에 또 이제 k 값도 1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좀 마이너스 1 돼 있어가지고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z 값이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쪽 집합은 이제 B1 집합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뒤쪽부터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사라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 3, 4, 6, 8, 12, 2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숫자를 크게 해서 만약에 k 값이 8 되더라도 이렇게 좀 8 이항식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이제 20이 들어가니까 B8까지 집합이 다 계속 똑같이 나오겠죠. 4 이렇게 해서 6, 8, 12, 24 이렇게 처리해서 20이 되더라도 답이 되는 거니까 2도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 쭉 이렇게. 근데 이제 k 값이 9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항시키면 여기가 이제 20일 돼서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Z-9는 이꼴 1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z값은 20일 돼서 이게 좀 안 되는 거니까 요 부분부터 이제 안 되고 이제 뒤에 답이 된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원소 3, 4, 6, 8, 12, 24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집합이 되겠다. 24는 안 되는군요. 어이구, 24는 우리 전체 집합 넘어가는 거 24는 다 제거하고 요거는 24는 이제 x 집합에서 x 좀 답을 해야 되는데 23은 이제 원소가 아니니까 요거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집합을 만들겠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게 생각을 해야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AK하고 BK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데 K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처음에 2, 3, 4 이렇게 계속 교집합이 좀 생겼죠. 그럼 이제 K가 9가 됐을 때 3점 줄어드는데 이쪽에서 K가 9가 되는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K가 9가 되게 되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까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이제 왜냐면 y 플러스 9는 이걸 8에서 이제 y 값 마이너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안 되니까 답이 1, 2 a 9 집합은 이제 여기 1,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집합에 이제 3부터 나오고 여기 9부터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8이었으면 지금 이렇게 8이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쪽 집합의 개수가 어느 쪽인가? 이쪽이죠. 이쪽 2, 3, 4에서 이제 2가 좀 생기는 거라서 교집합이 생기는 거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교집합이 생겨서 K가 이제 9부터 되겠습니다. K가 9부터 해서 뭐 숫자 커지면 당연히 다 되죠. 10, 11 해서 이제 쭉 가면서 되는데 자 문제가 또 K 값의 범위 자체가 2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이제 되는 숫자는 이제 20까지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의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20에서 9를 빼는 11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개수는 12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집합 만들어가는 방법 자체가 뭐 규칙 이해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K에다가 숫자를 좀 대입해 가면서 그때 되는 집합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만들어 가고
그 규칙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B하고 Q하고 되는 집합 개수가 이제 제거되는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가 좀 제거되면서 뒤 부분들이 이제 답이 되겠고, 이 부분 이제 반대로 뒤쪽이 제거되면서 앞부분이 답이 되고, 이런 좀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좀 특징들을 좀 살피면서 꼼꼼하게 학습 잘하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 0부터 2 범위로 주어져 있는 x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x, gx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합성함수 부분들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f를 g에 집어넣는데 뭐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f 부분의 이제 범위가 0부터 1 사이 범위하고 1부터 2 사이 범위 함수 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를 또 g에 대입해서 그래프를 그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그래프는 맨 처음에 대입해준 1, 2를 중심으로 해서 0과 1 사이 대입한 결과는 이제 앞쪽 부분 0과 1 사이에다 그려가면 되겠죠. 자, 0과 1 사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굳이 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 자체가 0부터 2까지 쭉 나옵니다. 그 결과 0부터 2까지 나온 이 결과들을 이제 g에다 대입한다. 그럼 0부터 2 이렇게 좀 대입 들어가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그래프 모양이니까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왔다가 다시 2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쭉 그려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1부터 2를 좀 대입한 결과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1부터 2를 좀 이렇게 대입하면 2에서 0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걸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2에서부터 0까지. 근데 대입 순서를 좀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래프 모양 부분들, 그러면 이제 오히려 2에서부터 출발해서 0까지 왔다가 절반 부분에 다시 1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근데 이제 이 합성함수 그래프 보고 fx하고 교점 개수를 좀 구해달라는 얘기면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fx 그래프를 여기다 이제 그려가면은 뭐 0부터 쭉 올라갔다가 쭉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거니까 교점들이 이렇게 3개의 좀 교점이 생긴다는 것을 금방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모든 근의 합을 좀 구해야 되는데 가운데 부분들은 뭐 이런 좀 확실하게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정확한 좀 값을 구해가려면 식으로 필요하죠. 근데 뭐 그래프 자체가 대칭 구조라는 걸 알면 하나는 1 플러스 알파, 하나는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합을 하면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문제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값을 요구하게 되면 처음부터 뭐 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흐름 틀에서는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x가 3이면 2차 함수식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p이면 q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p가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p집합이 q집합에 쏙 포함되면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의 근에 3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해 주니까 6a 플러스 3은 이꼴 7로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럼 이제 뭐 a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뭐 p이면 q이다라고 되어 있는 그 명제가 언제 참이 되는지 진리집합을 봤을 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fx 가르쳐줘 있을 때 역함수에다가 17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는 k 이렇게 처리해주면 원래 함수고 역함수 관계가 fk는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만족 k가는 k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k 플러스 2는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k는 15 이렇게 과정 거쳐서 k 값은 5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 이해가면서 학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x집합의 원소 5개가 있고 y집합의 원소 역시 5개가 있습니다. x에서 y를 함수 조건 만족시킬 때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결정적인 조건이 이제 나와 있군요. 이 주어진 조건을 좀 만족해주는 함수 대응 개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이제 대입을 해서 알아보면 되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f2하고 f- 이렇게 나온 결과 자체가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고, 1을 대입해주면 f1을 하고 f-1 결과가 역시 또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f0, 이 f0은 2가 되니까 f0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일 0, 1, 2, 마 3, 마일 1, 3, 5 이렇게 처리되는데 0은 이미 1로 대응되는 게 딱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한 결과가 2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마3, 5하고 마일 3하고 이렇게 짝을 이뤄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짝을 이뤄서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계통이 과연 이제 어느 쪽일까요? 마3일까요? 마일일까요? 이런 쪽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쪽을 좀 선택을 했다고 대응해주면 F-하고 F2가 이제 대응 방법이 1대1이니까 서로 이제 곧바로 이렇게 바로 대응되는 방법하고 크로스되는 방법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3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이런 쪽을 좀 선택해야 되겠고 그건 자동 선택이죠. 대응 방법이 또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전체적으로는 8개의 대응 방법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겠다. 8종류의 함수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이렇게 좀 대입을 해봐서 이런 조건이 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 당황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주어진 부분들 대응을 좀 생각하면서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단답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의 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K 집합은 양의 약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B 집합 조제인데요. 교집합이 원소가 두 개더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A 교집합 B 원소를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2, 3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건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8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좀 만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A 집합을 좀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A 집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왜 교집합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했나요? A 집합을 만들면 이제 2, 3은 있으면서 8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약수니까 뭐 자동 1은 있겠죠. 이때 이제 2, 3을 만족해준다는 이야기는 6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6이 가능하겠고요. 10이 가능하겠고요. 근데 뭐 그 다음 숫자가 18이 돼야 되는데 16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K 값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6의 배수 구하거나 뭐 12의 배수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는 A 교집합 B 부분들이 2, 8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해주면 3이 좀 안 들어가는 경우를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A 집합을 또 이렇게 좀 열심히 만들어 보게 되면 2하고 8이 되게 되면 3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고 이런 건 자동이 되겠고요. 8 만들면 중간에 뭐 4는 원소로 생기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의 지수계통으로 좀 가야 되겠죠.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 1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을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전부 다인 것 같죠. 그래서 중간에 뭐 3, 8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좀 3하고 8 이렇게 되면 이제 8이 약수를 하다 보면 중간에 2, 4 이런 게 다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에 교집합이 2, 3인 경우 교집합이 2, 8인 경우 이렇게 해서 K값 개수 4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합을 좀 만들어가는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별 무리 없이도 접근 가능한 건데 이게 좀 연습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 평상시에 연습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도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